2025년 말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서 2.5%로 내린다고 합니다. 아니, 내리겠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은 0%대로 주저앉는다, 되게 힘들어진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연말까지 해서 2025년 연말까지 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가 이제 저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금리가 왕창 내려가서 사람들이 그러면 집을 더 많이 사고 여유로움을 부리고 집값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국의 경제를 떠받들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 이제 국민들 이제 가계 대출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들의 대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걸 좀 해소하기 위함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자금이 왕충 유입되는 그런 것들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합니다. 대출 한도 축소하고 가상금리 부과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대출 더 이상 예전만큼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니네 금리가 추가로 더 늘어나는데 그거 감당하고 받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을 좀 더 장려하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참으로 예사롭지 않고 쉽지 않은 겁니다. 5월달에 기준금리 내리고 또 2025년 하반기에 금리를 더 내려서 2.0까지 만든다라는 건 물가가 요동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은행 차원에서 안간힘을 쓰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고민할 부분들이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살면서 지내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왕창 사겠다고 우르르 몰려들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후배들에게서 집을 지금 사야 되나 라는 물음을 제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사지 말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다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죠. 그냥 이제 좀 그래도 친분이 있고 오래 봐왔고 잘 아는 이제 지인들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못해도 한 1년 2년 이상은 더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급하게 마음먹고 무리하게 꼭지에 샀는데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재산상에 손실을 봤다라는 느낌이 들면 되게 화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집값이 너무 꼭지에 있고 거품이 너무 잔뜩 끼어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의도적으로 연착륙, 경착륙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아마 이전에 2011년 하우스푸어 사태 이후에 강제든 반강제든 와르르 이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벌어지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냉정하게 사항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나의 이자 부담이 확 이렇게 내려갈 거라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당장에 이자 부담이 이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더라. 시간차가 2년이든 3년이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차 있는 2, 3년 동안 가상금리 부과 받아서 이미 연끌한 사람들의 이제 몰락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으로 우려스러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제 사방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고 지내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이 상황, 현상,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숨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언론의 기사들도 보다 보면 그냥 문구 하나하나 제목 하나에 혹하지 말고 그 행간에 숨어있는 맥락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멈춰져 있고 정체되어 있고 경쟁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지갑에 돈이 없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빡빡해지는 모습들을 내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건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금방금방 변하고 금방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꽤 오랫동안 좀 지속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기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기다려야죠.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원하는 때가, 원하는 모습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무언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맞냐 네가 맞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름의 시간, 인내심,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우리는 언제든 변화를 겪게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변화는 때로는 또 필수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하고 잘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고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천천히 두고 보면서 살펴보면서 기다려보면서 뭔가를 가지려 하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삶을 잘 좀 개척하고 삶을 잘 좀 설계하고 움직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고 보자, 생각해 보자, 따져 보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삶을 잘 지켜나가고 잘 만들어 나가고 잘 좀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가 된다. 그리고 추가로 더 내려서 연말에 2.0까지 내려간다 라는 이 전망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제 변화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쩌면 더 힘겨운,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괜찮으려나, 또 극복은 되나, 가능하나,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겠죠. 여러 가지의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또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헤쳐나가야 될 겁니다. 모색해야 되고 극복하고 찾아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괜찮게 다듬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걱정도 기준금리 인하하는 지금의 상황과 좀 같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